얘는 이걸 뺄 수가 없구나. 아, 그러면 여기만 화면을 쓸 수밖에 없네. 편집, 추가. 네, 안녕하세요. 로고나인 손호섭입니다. 오늘 또 신간 나와가지고, 네, 에, 소리가 안 나오나? 진짜 미치겠다. 네, 잠시만요. 라인, 마이너스. 자, 플러스. 저정치, 웹스트링, 마이크, 슈퍼.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겠다. 이제 나오네, 소리가. 자, 옛날 장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옛날 장비는 역시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장비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 네. 일단, 오늘 나온 책인데요. 선생님도 몰래 보는 시리즈예요. 선생님도 몰래 보는. 자, 이 책은 그 생각이 쑥쑥 어휘력이 쑥쑥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슬슬 읽기만 해도 어느새 속담의 달인. 네, 속담의 숨은 뜻을 선생님도 몰라요. 네, 그 선생님 뭘 알겠어요. 자, 선생님도 몰래 보는 속담 뜻 이야기. 네, 아시는 선생님한테는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 이 시리즈는 뭐 수학도 있고 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가장 많이 속담을 익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속담 같은 경우는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이야기 그 안에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찾는 숨은 뜻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는 책이에요. 네, 저자는 아르고나인 스튜디오고요. 선생님도 몰래 보는 속담 뜻 이야기. 네. 자, 이 속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책이에요. 보시면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속담에서부터 네, 쭉 이어지거든요. 네, 자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속담으로. 네, 기억으로 시작되는 속담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네,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해요.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설명에 따라서 네, 뒤쪽에 이제 가면 네, 하나씩 네, 예제들이 있고요. 가재는 개편이다. 왜 가재와 개가 네, 동일한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왜 그런지. 숨은 그림도 찾을 수 있고요. 자, 아이들이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학습과 함께 다른 내용들을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화 형식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퀴즈, 퍼즐 형태로 저희 회사가 이제 주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씩 이제 이건 뭐 보는 책이니까 숨은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 뒷부분에 대부분 다 숨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네, 숨은 뜻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각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퍼즐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정답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속담만 그냥 보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그리고 현대인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속담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어휘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그 글을 쓸 때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탈무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책하고 어휘가 연결되는 거는 선생님도 몰래 보는 고사성어 뜻 이야기, 숨은 뜻 이야기예요. 자, 고사성어는 사실 어른들도 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어른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자, 혼자서도 즐겨보는 이라는 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시면 고사성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고사성어도 자음 단위로 우리가 쭉 찾아볼 수 있게, 자, 사람의 도리와 관계에 대한 고사성어, 마찬가지로 우리 고사성어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고사성어의 내용들, 뭐 결초고이나 동병상련이나 이렇게 많이 쓰고는 있는데, 순망치안이나 이런 것도 쓰고는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챕터별로 보시면 도리와 관계에 대한 고사성어, 각 고사성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재능과 노력, 성공에 관한 고사성어, 이런 고사성어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고사성어, 삶의 지혜를 강조하는 고사성어. 아이들에게 내용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현대에 맞춰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한자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자성어로 쓰게 되는지, 그 한자의 풀이와 그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파경이면 해당 한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자에서 빌려온 그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휘에 따라서, 단어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쓸지 그걸 담은 책이에요. 토론과 논술의 핵심은 어휘력인데, 그 어휘력을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말 그대로 생각이 쑥쑥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따단. 자, 그래서 이 두 책이 가장 그 어휘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면요, 탈무드나 그리스 로마시나 이솝우화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전부 다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뜻 이야기가. 사실 이솝우화는 이솝이 재정리한 책이거든요. 그 인도의 우나 샤파드나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솝우화, 즉 그 인도의 그 왕제, 왕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인데, 그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 동화 시대의 가장 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왕의 자식을 위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솝우화가, 이솝이라는 그 사람이 모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인도 뭐 각 나라에 또는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구전을 통해 가지고 모여진 이야기예요. 자, 수천 년 동안 전래 내려오는 지혜의 창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일단 한번 보시면요, 이윤식님이 쓰셨고요.
사례는 여기 보시면 요령과 배려, 가치와 품성, 깊은 생각, 넓은 마음, 여러 가지 주제. 네. 이솝 아저씨가 들려주는 슬기로운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왔던 이야기의 원류, 즉 그 처음 시도됐던 이야기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개구리와 황소, 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리고 요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핵심 주제가 있고, 네, 숨은 뜻에 대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휘력에 해당하는 것도, 이야기 흐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솝 우화에서도 네, 표현되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뜻은 뭐가 들어있는지, 자, 사고력 쑥쑥, 생각나무 쑥쑥 이런 식으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왜 양보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양보해서 그런 인사를 받았는지, 이런 그 질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이솝 우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숨은 뜻을 찾아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솝 우화의 숨은 뜻 이야기 책입니다. 자, 선생님도 몰래 보는 시리즈죠. 자, 탈무드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네, 선생님도 몰래 보는 네, 탈무드 숨은 뜻 이야기. 탈무드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네, 김영국 씨가 글을 지었고요. 네, 삶의 주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의 삶의 지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랍비가 갖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지혜의 정수라고 보거든요. 탈무드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또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 안에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머리에 든 지혜와 지식 부분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네, 그 내용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어휘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 흐름,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부분,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 지금 보시면은 탈무드에 뜬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 주제를 찾아가지고 고민해 보는 이야기. 국어의 가장 대부분이 먼저 예제를 듣고 예제 안에서 가장 예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찾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논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탈무드도 우리 삶의 지혜를 배워보면서 어휘력도 높일 수 있고 국어 실력, 그 다음에 사고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책의 내용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가계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의 모든 문화 예술의 뿌리가 되는 그 신화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물론 북구 신화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토르 나온다라는 그런 것도 북구의 신화잖아요. 그
각각의 신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 안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신화의 시작에 대해서부터 신화의 발전, 그 다음에 실제 신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 즉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또는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재밌는 책으로요. 저희가 쑥쑥 시리즈 꼭 숨은 뜻 이야기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신화 이야기지만 나머지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희가 새로 시리즈 출간한 것입니다. 네, 봄봄스쿨이고요. 네, 저는 봄봄스쿨 사장이에요. 네, 한 권만 사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늘 다 힘들어.